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콘텐츠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시입니다. 클럽 3년차 상디입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링고입니다. 네, 주반장입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 업계 스카피츠제럴 이타코입니다. 누구라고요? 스카피츠제럴이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살롱 얘기, 소셜 살롱 얘기는 이제 살롱 문화를 되게 재밌어 하는데 그중에 영화 옛날에 미드나잇 인 페리스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죠. 거기에서 나오는데 거기 약간 살롱 문화가 저랬겠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제가 맞아. 느꼈어서 왜냐면 그 당시에 약간 그 사람들이 살롱에서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놀면서 또 여러 가지 창작이 사교의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업계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 중심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중심에 서고 싶은 이타코였고요. 중심에 서고 싶은 이슈스를 이끄는 이타코입니다. 이끄는. 우리 지금 끌려가고 대장님,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팔로워죠. 3년차 우리 상디도 간단하게. 저는 뭐 책 읽는 것도 그냥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책을 읽는데 뭐 맨날 읽다 보니까 뭐 뻔한 얘기긴 한데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잖아요. 이 책이 뭐 그냥 자기만 읽으면 또 소화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또 대충 읽게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 뭐 교류가 필요해가지고 저도 많이 찾아다녔는데 옛날에 좀 그런 게 힘들었어요. 왜죠? 그랬듯이 그냥 과거에는 시스템적으로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약간 결속력이 부족하고 나도 얘가 나가야 되는 동기부여가 부족하다 보니까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그렇다고 친구를 옆에 붙잡고 할 수는 없고 그렇지. 가장 최악이고 그거는. 진짜 최악이죠. 그러다 보는데 최근에 이런 소셜 문화가 나름 발달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나름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편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아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되셨네요. 뭔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소개할 것 중. 우리 뭐 다 알지만 트레바리. 트레바리고요. 오늘 이제 좀 트레바리를 중심으로 어쨌건 지금 현재 소셜 살롱이라는 걸로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특히 이거 약간의 불을 지폈다. 또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뭐 투자까지 받아낸 트레바리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그쵸. 거는 네.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저희 업계에서 어떤 이런 소셜 살롱으로도 이렇게 스타트업 혹은 비즈니스 할 수 있다라는 걸 사실 보여준 게 트레바리가 저는 되게 잘했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유사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쵸. 있어서 뭐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트레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뭐 매개체를 한다고 하면은 뭐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넷플릭스라던가 뭐 나이대라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다양한 취향 매개체를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사업 모델인 거고 이제 맞습니다. 뭐 아시는 리스너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또 탄생 비화 중 하나가 또 저희 이슈스가 트레바리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 모이게 됐었잖아요. 그러면 또 트레바리를 너무 홍보해 주는 거 아닌가?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겠죠. 네. 공과 사는 구분하겠다. 공과 사는 구분하겠다. 뭐가 공이고 뭐가 사죠? 그러니까 나 지금 자기가 먼저 질러버려놓고 그러니까 트레바리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옹호하거나 너무 편을 들지 않겠다. 그죠. 이제 어떤 팩트는 그 부분이다라는 점.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위해서 소셜 살롱. 사실 이런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하거나 좀 생소하신 맞아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군시님? 이게 뭐 두 가지 단어죠. 소셜하고 살롱. 살롱이란 뜻이 18세기 프랑스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 예술가,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던 모임을 살롱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 소셜이 붙여서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 특색은 오프라인 모임이 플러스 돼야지 소셜 살롱이라고 약간 붙여지는 느낌이에요. 저 오프라인이라는 표현이 아마 네. 우리 방송 후반부에 되면 좀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세기 18세기 프랑스. 네. 프랑스. 그래서 그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스에서도 그렇죠. 파리에 있는 살롱에서의 그 모여 있는 그 예술가들 얘기가 많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거기서 서로의 어떤 작품을 맞아요. 주고받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맞아요. 뭐 평가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온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스타트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포커스 되지 않나 근데 싶은데요. 옛날 18세기는 모였을 때 꼭 술과 담배와 커피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담배하고 술은 없으니 많이 모임을 할 없으니. 때는 그러니까 하지만 또 저희에게는 또 좋은 아이디어와 번뜩이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래요? 오늘 컨셉 뭐야 지금 이상하게 이거? 잡았네. 대표로 네. 디저닝 컨셉인가요? 그래서 소셜 살롱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기원은 그러하지만 MZ 세대들에게 맞아요. 굉장히 취향 기반 어떤 모임
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소셜 살롱으로 트레바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간단하게 좀 혹시 소개. 뭐 트레바리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독서 모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독서 모임인 거고 이제 트레바리라는 큰 서비스 안에서 이제 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좀 읽게 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정원이 한 17명에서 20명 정도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문학에 관심 있다. 문학에 관련된 주제만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 북클럽이 만들어지고요. 뭐 저희처럼 뭐 스타트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또 그 주제에 맞는 책만 선정이 되는 모임을 해서 이제 트레바리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월을 하나의 시즌으로 봐서요. 그럼 1년에 3번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은 좀 다양하게 되고 있지만 원래는 1월부터 4월 5월부터 8월, 9월부터 12월까지 이게 4번의 시즌제로 운영이 돼서 내가 한 시즌을 놓치면 그 다음 시즌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예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나. 네, 그래서 뭐 모르는 요즘 어디 연기하거나 하는데 좋은데요? 미안해요. 와 이렇게 또 득달하지. 진짜. 그러면 사실 이 뭐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사업화될 수 있는지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궁금한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게 MZ세대의 약간 성향이랑도 좀 결이 비슷했었던 거 그래서 사업이 좀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고 일단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구와 이렇게 좀 교류하는 이런 니즈는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살롱 문화라는 것도 사실 그런 데서 아마 기인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직장인분들 말씀하셨는데 트레바리를 만약에 단적으로 얘기를 봐도 직장분들 되게 많으세요. 학생분들도 많으시지만 근데 저는 직장인 이유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특히 우리 세대는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 아니면 좀 다른 거에 대한 그 욕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고 싶은 다른 취향의 사람들 어떤 다른 관계로 만든 그러니까 회사가 아닌 관계로 만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충족해 주는 게 소셜 살롱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이게 단순히 MZ세대 특징이다? 뭐 아니면 회사원들의 어떤 좀 약간 리프레시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단순히 책을 읽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기존에도 책 모임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기존의 책 모임에서 주지 못한 경험을 줘서 그게 뭔가요? 보통 기존의 책 모임은 지인이나 학과에서 학생 때 하거나 아니면 가끔 보면 서점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요. 좀 큰 서점들. 네네, 맞아요. 그러면 되게 모이는 사람이 제한적이고 어느 순간 흐지부지하게 될 때도 많고 안 좋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을 많이 개선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셜 살롱 안에 북클럽이 있는 거잖아요. 소셜 살롱 자체가 사람과 만나서 교류하는 거다 보니까 단순히 그들 간의 관계 연결고리가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뭐 결속력도 강해진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트레바리의 탄생 일화를 보면은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야 솔직히 돈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뭐 오프라인 산업 자체가 하향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뛰어드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용기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기반도 저는 어느 정도 트레바리가 갖춰진 상태에 시작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분 윤세영 대표님이 초반에 그런 과학 모임이 있는데 그 과학 모임에 좀 약간 인텔리전시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고 거기에 한 분이 아마 그 퍼블리 박소영 대표님이 그때 초기 멤버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초반에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붙고 그렇죠. 붙고 하면서 이렇게 매 시즌당 한 4,000명 정도 그 회원이 멤버로 운영이 되는 그런 규모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초반 그러니까 이 시장에 뛰어든 것도 잘했고 그다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용자 경험을 올린 부분도 잘했고 초기에 시드 플레이를 참 잘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약간 역설적으로 비싸도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좋은 포인트예요. 맞아요. 그런 것도 초기에 있죠.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비싼 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소셜 살롱이면 그거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내가 여기를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트레바리가 비싸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싸죠. 비싸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학생들보다는 주로 직장인들이 오게 되고 직장인들 중에서도 사실 퇴근하고 책을 읽는데 심지어 이게 책도 다 따로 사야 되고 맞아요. 그 책을 읽어서 독후감을 못 쓰면 가지도 못해요. 그런 식의 어떤 제약을 다 뚫으면서까지 모인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게 있고 실제로 이제 트레바리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트레바리 초창기에는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스타트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좀 IT 산업에 있는 좀 젊고 괜찮은 청춘 남녀들이 트레바리에 있었죠. 아하. 좀 과거형입니다. 아쉽네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좀 더 많이 이제, 대중화됐죠. 네, 이제 그러니까 대중화가 맞아요. 되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뭐, 더 좋으신 분들도 오셨겠죠. 사람이 학교 다닐 때 모르는데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되게 인간관계가 좁아져요. 아, 맞아요. 가족과 직장에서 외에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한정적이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동호회를 나가기도 뭐하고 경험 있으신가 봐요. 괜히 좀 다니셨나 봐요. 뭐 하다 해서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네. 자, 지켜주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링고님 말씀하신 것 좀 조금 더 동의하면서 첨언하고 싶은 거는 네. 그 이제 저는 물갈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뭐 클럽이나 어떤 그런 곳, 그러니까 물갈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인기가 올라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올 정도라면 내가 저 사람과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라도 대화를 나누는 게 아깝지는 않다라는 걸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장치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 성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그 시드 플레이어 중에 좀 그래도 업계에서 뭐 인지도가 있다 그렇구나. 좀 그런 분들이 오면은 사람들이 또 배움에 대한 욕구가 뭐 그렇지.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나보다는 한두 발자국 먼저 있는 사람한테 듣는 걸 좋아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바레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클럽장이 있고 없고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클럽장이 있는 모임이라는 데는 가격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진이 되는데 경우가 많고 마감이 일찍 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 모시는 그 클럽장이라는 분들이 그 분야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어디 뭐 발자국 소리, 숨소리 정도는 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보고 이제 따라온다거나. 누가 숨소리를 내었는가. 기침 소리요. 아, 죄송해요. 기침 소리요. 또 틀리면 네, 또 바로 네, 고쳐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그 클럽장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그죠? 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연이 닿아서 만나기 되게 힘든 사람을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연예인들 그런 분들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법관 출신 분도 오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클럽장으로 뭐,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TV에서 뭐 알쓸신잡에 나왔던 뭐 네. 김상국 교수 뭐 님도 있고. 그런 그리고 분들도 계시고. 그 기자님. 천관율, 천관율 시사인 기자님. 천관율 지구관율, 기자님 지구관율. 그리고 맞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 전 대표 김상원 대표님도 계속 맞아요. 계시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뭐 연예인이나 이런 셀럽 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업계에서 굉장히 좀 선두로 달리고 계시는 그런 플레이어 분들이 이제 클럽장으로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거 만나는 것 자체가 약간 팬덤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클럽장에 있는 클럽은 좀 팬덤 성향이 네, 강하죠. 네, 네. 그 결속력도 좀 높은 것 같고 아. 그래서 이제 리텐션이라 그러죠. 네. 이제 다시 그 클럽을 하는 것도 좀 높은 확률도 좀 있기도 하고 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트레바리는 또 B2B도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했던 클럽에서는 기아 자동차 분들이 현기차.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현기차, 그렇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뭔가 자기 지원을 개발 복지, 자기 개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건 BM을 잡았던 것도 좀 어쨌건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레바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트레바리가 좀 선두주자처럼 돋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진짜 들었거든요. 많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들 좀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지인 중 한 분이 이제 이제 통칭 크클인데 크리에이티브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소셜 살롱의 큰 틀은 맞고요. 근데 여기는 책도 책이지만 뭐 주제나 약간 이런 식으로 모여서 뭐 마케터는 마케터, 뭐 이런 식으로 기획자 이런 식으로 좀 모임을 주관하고 이제 트레바리도 마찬가지지만 크리에이티브 클럽도 마찬가지로 아지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오프라인 장소가 아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기본 장소가 있다? 아지트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게 트레바리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그 압구정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뭐 강남, 성수, 그다음에 종로 이런 데 이제 아지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티브 클럽도 이제 아지트가 또 따로 있어서 제가 알기로 합정 쪽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항상 모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는 매번 뭐 새로운 장소를 찾거나 이러지 않아 예약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거기 가면 되니까 시간에 맞춰서 그런 거에 있어서 크크를 갔었던 지인 얘기 있었고 하지만 그 지인과는 좀 결이 맞지 않았었어. 네, 그래서 별로. 그러니까 크클이라는 게 말 그대로 크리에이티브 클럽이니까 뭔가 그런 어떤
독서 모임은 아니라는 소리네요. 독서 모임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다른 형태를 많이 하고 그 유명한 열기라고 해서 네. 그 열정의 기름 붓기. 그 페이스북 페이지였죠. 페이스북도 네. 하고 지금은 뭐 저는 인스타로 보고 있는데 뭐 인스타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정말 전형적으로 뽕 넣기 좋은 자료들 있잖아요. 뽕 맞기 좋은 자료들 많이 해주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기. 스타트업은 아닌데 네. 취향관이라고 취향관. 소셜살롱 얘기할 때 취향관이 꽤 일찍 시작했거든요. 거의 뭐죠? 저희가 아까 맞아요. 얘기했던 트레발이랑 좀 비스무리한 시점부터 이제 취향관이라는 데가 오픈을 했었고 여기는 왜 제가 스타트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뭐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있는데 좀 이런 디지털 마케팅을 막 해서 사람을 모은다기보다 여기도 이제 취향관이라고 아예 공간이 있어요. 합정에 있는데 그냥 거기를 통해서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좀 더 오프라인으로 그냥 아름아름 알아서 이제 모집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어떤 주제에 따라 여러 개의 클래스를 연다기보다는 그냥 취향관 자체의 약간 멤버십 느낌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이제 그렇게 모집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이어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살롱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진정한 살롱에 제일 근접한 건 전 취향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한 취향의 공동체 네네네. 취향관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네요. 관도 이제 어디에 무슨 장소를 관이라고 네네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인테리어 지금 보고 있는데 저와 또 감성이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은근히 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요? 또 허들이 있어요? 가격대가 좀 있죠. 가격대도 그렇고 네. 아까도 제가 이제 이게 스타트업이라고 얘기 안 한 이유가 스케일업에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취향관이 스타트업이었다면 지금 벌써 2호점, 3호점 맞아. 이런 식으로 냈을 텐데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성장을 하기보다는 좀 내실 있게 좀 재미있게 우리끼리 그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느낌이어서 뭐 멤버십 들어가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서비스죠. 근데 제가 알게 된 거는 사실 여기 취향관 대표 취향관을 만드신 분이 CJ 출신이신데 네. 되게 어리신 분이에요. 젊으신 분, 젊으신 분이신데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떻게 통해서 좀 지인의 지인이어서 알게 됐는데 네.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타트업 쪽으로 다시 넘어오면 아까 크리에이티브 클럽이랑 거의 비슷한데 문토라고 해서 문토. 네, 지금 네. 아마 우리가 열심히 SEO로 해서 소셜살롱을 검색하면 문토가 제일 위에 뜨더라고요. 문토는 그럼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스타트업의 어떤 결이라고 얘기하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문토는 좀 트레발이랑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여기는 뭐 크리에이티브 클럽이랑 아마 굉장히 유사하고요. 크리에이티브 여기서, 클럽과. 그러니까 북클럽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여기가 아마 이렇게 음주 클럽들이 몇 개 있을 맞아요. 거예요. 와인 살롱.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좋아하는구나. 불패죠, 불패. 소셜과 술이 들어가면 불패. 네, 사람들이 많이 달려붙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어쨌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늘리고 싶어서 네네네네네. 좀 더 의미 있는 모임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토도 그 마포 쪽에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문토 지금 다른 분들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저는 술을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지적 호기심. 아, 지적 네, 네. 지적 호기심. 예, 듣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토는 묻고 토론한다를 줄여서 그냥 문토로 그렇구나. 얘기를 지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군요. 감사합니다. 잘못된 정정해 궁금증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묻고 토론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토도 뭐 트레바리와 같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같이 토론했던 걸 출발했나 보네요. 결국 그냥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상호작용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호작용.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혼영을 못 하거든요. 저는 혼자 영화를 못 봐요. 그러니까 극장에 가서. 왜냐면은 끝나고 무서워서? 나와서 무섭다니요. 제가 끝나고 나서 최신 영화를 안 본지 네, 끝나고 나서 이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네, 왜 끝나고 자꾸 멘트 씹어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은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하겠어요. 집에서는 보는데 극장에서는 그렇게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막 그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얘기하고. 것도 사실 재미있는 그러니까 영화 이 관람에. 상호작용을 되게 하고 싶은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와인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책을 읽는다 뭐 이렇게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영화 보고 사색에 잠길 수 있잖아요. 사색이요. 보세요. 이렇게 터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 감기겠어요? 그리고 진짜 머릿속에 털어요, 머릿속에서. 늘
마스크가 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모자라. 나만 그래? 여기 있는 저 혼영 되게 좋아요. 저. 너네들도 다 똑같잖아. 저도 옛날부터 혼자 보는 거 되게 아니, 좋아요. 사색하는 거 엄청 좋아해. 그래. 나만 터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팟캐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사건님 얘기한 그 상호작용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네. 저는 사실 트레바리 이탈 유저인데 맞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탈했던 클럽이 이제 첫날 가고 나서 약간 맞아요. 쎄함을 근데 이제 이 쎄함이라는 게 그냥 좀 달랐던 거죠. 그 모임에 모여 있던 분들이 나랑 좀 결이 안 맞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날로 바로 그냥 환불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같은 트레바리를 하더라도 또 되게 맞아요. 재밌게 했던 트레바리가 있는가 하면 그렇죠. 또 갔다가 약간 시급한 트레바리가 있을 만큼 이게 이제 서비스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클럽들의 퀄리티를 컨트롤하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실제로 트레바리 멤버분, 그러니까 스태프분들이죠. 거기 직원분들은 그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케바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멤버에 따라서. 네, 멤버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뭐 진짜 요즘 유행하는 ENTP 그것처럼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는 MBTI. 것도 MBTI. 와 완전 TMI네요 진짜. 나 그거였나? 자기가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지. MBTI 비켜 이러고. MBTI 없어. MBTI 머리 없어.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와. 그러네. ENFP네 나. 여러분 TMI입니다. 아무튼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취향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이게 네네네. 나중에 정말 기술 발전해서 뭐 한계가 있죠. 빅데이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걸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이 케바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클럽 내의 퀄리티 컨트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거를 가장 그 숙대로 보고 있는 것 그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또 컴플레인도 많이 맞아, 나오겠죠. 컴플레인이 네. 많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트레바레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원은 아니고 그 시즌에만 일정 부분 근로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계약이 돼서 그 클럽을 좀 같이 이끄는데 도움을 주는 외부 멤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제도를.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뭐 어떤 클럽의 분위기라던가 왜냐면 자신들의 모든 클럽에 다 이렇게 갈 수는 모니터링 할수 없으니까 그런 거를 뭐 관리하고 뭐 운영하고 이런 데에서 좀 지원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어떤 그런 상호작용에 대해서 약간 좀 소위 말해서 결을 맞추거나 아니면 뭐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노력을 있다. 하는 걸 좀 되게 어려워하고 있다. 사실 그래 아직 정답이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게 굉장히 정성적인 부분이어서 맞아요. 이거를 엄청 데이터화하기가 많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분쟁도 많고. 그래가지고 매번 그 클럽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피드백을 엄청 중요하게 맞아요. 여겨요. 네, 그래서 보통 피드백이 그렇게 매번 그런 이벤트마다 안 하는데 보통은 보니까 모임 한 번만 하면은 맞아요. 그 아까 말했던 파트너라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멤버들 전체까지 뭐 문자든 뭐 카카오톡이든 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후기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약간 그 시기적인 이슈긴 하지만 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게 이 소셜 클럽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 트레바리도 거의 이것 때문에 몇 달을 못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변형형으로 랜선 트레바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쵸. 온라인상에서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그런 식으로 북토크한다는 것도 나오고 하면서 좀 그런 재밌는 것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트레바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클럽이 반 이상 줄기도 했고요. 한 시즌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뭐 가입률이라는 것도 그다음에 이미 하셨던 분들의 그 이제 탈퇴도 많아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엄청 과제일 수 있겠네요. 네. 어쨌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더 프리미엄급을 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링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케일업을 하려면은 완전 여기 진짜 팬덤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냥 적당히 오는 맞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걸 다 품고 수용해야 되는데 아까 주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라이빗하게만 간다고 했을 때는 아까 취향관처럼 그러네. 딱 그 정도 선에서밖에 못 머무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딜레마가 네. 있네요. 진짜 어렵죠.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어쨌건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소셜 살롱 비즈니스는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을 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계속 얘기 나오지만 결국 이제 살롱 문화도 서로 자극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그렇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오프라인에서만 충족이 되는 요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초반에 저희 방송 초반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게 되게 나중에 화두가 될 거라고 했던 것도 사실
큰 방향은 언택트로 가는 게 좀 있기는 해요. 물론 저는 오프라인이 아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언택트로 가면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그 반대의 결인 오프라인이 중요시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쵸. 이게 갑작스럽게 좀 대두된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시는 부분에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군시님 어떠세요? 군시님도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좀 트레바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트레바리의 특징이라든지 또 뭐 한계점이라든지 뭐 좀 경험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거. 지금 너무 사색에 지금 상호작용해야 되는데, 지금 상호작용 하는데 지금 사색 잡혔으면 어떡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셔서. 근데 제가 겪어본 바는 그래도 네네. 제일 멤버 상호작용 중에 멤버보다는 파트너나 클럽장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파트너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클럽장은 아까 좀 유명하신 어떤 그런 분이었고 파트너는 뭡니까? 클럽장은 근데 최소한의 어느 정도 경력이나 그 분야에 분야의 경력이나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파트너들이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파트너는 약간 그러면 그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퍼실리테이터 해주는 역할인가요? 퍼실리테이터죠. 그 시즌 동안 그 모임을 좀 이끌어가는 분, 뭐 연락도 중간에서 모임장 트레바리아. 아니면 뭐 옛날에 시골로 가면 이장 이런 거 같은 저한테 좀 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해줘요. 이번에 좀 드립이 좀 있었던 거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임장이다. 네, 트레바리에 대신에 행정적인 걸 많이 지원을 해주죠. 맞아요. 새로운 소개시켜준 거나 아니면 공지사항도 알려주고 모임 운영을 4개월 동안 하는 사람을 파트너로 하는데 네. 그 파트너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큰 것 왜죠? 같다는 그 생각인 것 클럽장이 같아요.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파트너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임에 따라 클럽장이 있는 모임이 있고 없는 모임이 있는데 클럽장이 없는 모임은 파트너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돼 있어서 네, 아무래도 영향이 크죠. 근데 저는 클럽장이 있는 모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클럽장님이 계신 모임이나 근데 이거는 비단 트레바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모임을 갔을 때 그 업계에서 뭔가 좀 인지도가 있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력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학생 모드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더 듣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막 그러니까 이게 뭐 도전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법도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토론인 건데 그것보다는 학생 모드가 돼서 저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잘 적어놔야지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트레바리에서도 존칭할 때 님문화라 해가지고 뭐 나이 뭐 성별 상관없이 그렇죠. 평한 관계로 맞아요. 하는 게 거기에 그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교수님 모드는 약간 좀 지향하는 바와 좀 반대되는. 그래서 최소한 그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좀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너라는 어떤 롤이 중간에서 약간 목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밸런스를 좀 맞추기 밸런스를 위해서. 맞추고 약간 좀 분위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디 새로운 데 가면 20명이 모였는데 서로 다 몰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어색감 서로 막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뭔가 중요한 그러니까 문자하는 거 뭐 인스타로 틱톡 보고 힘들죠. 있었겠지.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 뭐 있을까 이러면서 문자나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 텐데 아무튼 그 어색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뭐 시간이 지나면 친해지겠지만 그 과정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파트너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말씀하셨던 이거를 사실 태생적으로 잘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냥 좀 사실 그것보다는 다른 역할이 더 어울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안 어울리시는 분이 파트너를 했을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어지러울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트레바리 입장에서는 파트너분들의 역량을 이렇게 좀 잘 제고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런 부분은 좀 관리하는 어떤 그런 풀이 있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런 건 없죠. 풀보다는 어쨌든 거기 그 멤버분들한테 매 모임마다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 피드백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각한 경우, 물론 심각한 경우가 있으면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과 전쟁 같은 스토리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미묘한 부분도 엄청 네, 많고. 엄청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거의 재지원을 하면 이제 계속 연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트레바리 측에서는 그래서 이제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매뉴얼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반장님 질문을 정확히 얘기하면 없는 것 같아요. 파트너에 대한 교육이. 없죠. 제일 처음 파트너가 신청할 때는 초반 교육이 있고 기존 파트너하고 만남의 시간 뭐 이런 걸 가진 적이 있는데 그거 한 번이 끝이지 그 뒤로 교육이나 뭐 관리 같은 거는
거의 맡겨두는 거 파트너한테. 물론 뭐 파트너를 믿는다라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또 어쨌든 큰 돈을 들여서 오시는 어떤 그런 모임에 회원분들 뭐 분들에게는 이 파트너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큐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어렴풋이 듭니다. 그리고 트레바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사람 만나는 게 장점이지만 나이대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50대 CEO분, C레벨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같은 모임에 20대 분이 계신 거죠. 근데 만일에 회사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기 와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회사 사장이 CEO가 아니까 관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안 좋아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외부에서 좀 수평적으로 만날 수 있다. 실제로 비슷한 것도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이제 나이대는 아마 비슷한 또래였는데 한 분은 이제 CEO셨고 한 분은 이제 직원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CEO는 극혐이다라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CEO분이 제가 약간 그런 걸 하는데 반성을 하게 되네요 하면서 이렇게 뭐 얘기를 이어가 나갔었던 네, 그런 뭐 그런 CEO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어쨌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이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말씀하신 현기차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오시고 공기업, 스타트업 계시고 학생분들도 오세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는 맞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저는 그게 소셜 살롱 문화, 그러니까 소셜 살롱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는 업무나 또는 산업에서 만나기만 했던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 만나면서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마 소셜 살롱이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소셜 살롱 중에 저는 남의 집 프로젝트가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남의 집 프로젝트 뭔가요? 외부의 공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인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그렇죠. 모임을 하는 거죠. 거실 빌려주기 뭐 약간 이런 맞아요. 네, 처음에는 맞습니다. 그거가 시작이 됐죠. 그거였죠. 이분이 그 카카오 택시 서비스 네네네. 계획자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의 집 프로젝트를 정말 우연히 거실을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 거실을 만약에 막 잘 꾸며놨어. 뭐 LP를 하는 걸로 나는 아니면 와인을 너무 좋아해서 꾸며놔서 이걸 뭔가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공지를 하면은 이제 와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우리 거실에서 나눌 수 있는 뭐 이런 굉장히 독특한 투자도 받았어요. 남의 집 프로젝트는 그죠? 카카오에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인가 받았던 걸로 제 기억에는 좀 찾아봐야겠지만. 수용이 형 좀 땡겨주세요. 형네 거실 안 쓸게. 형수님이랑 계신데 안 쓸게. 그래서 남의 집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코로나 때, 네.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사실 남의 집 프로젝트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고 저도 놀러 가고 싶은 집들도 몇 개 있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조금 그쵸. 사업이 이제 축소되는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고 이게 이제 소셜 살롱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소셜 살롱은 좀 그 아지트 혹은 특정한 공간이 맞아요. 좀 한 축인데 이제 남의 집은 그 한 축을 이제 프라이빗하게 그냥 풀어버린 공개하고. 거예요. 네, 약간 에어비앤비 느낌도 좀 그렇죠. 나요. 네네네네. 맞아요. 에어비앤비 생각도 좀 나요. 그 친구 집 놀러 가듯이 이제 남의 집에 맞아요. 가서 네, 얘기도 요즘에 이제 나누고. 그런 게 없으니까 서로 맞아요. 집에 놀러 가고 이런 게 없으니까 여기서 남의 집 프로젝트에서 뭐 한옥 구경하기 이런 것도 있고 좋다. 아니면 그냥 일요일 오전에 같이 책 읽기 뭐 네, 이런 그것도 식으로 그래서 그냥 누구네 집 거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새로울 수 뱅거님 있죠. 가실 때 말씀해줘. 저도 한번 같이 놀러 가보기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선도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BM 그 수익 구조가 맞아요. 아주 뚜렷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소규모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비싸요. 네 비싸고 진짜요? 비싸요. 또 서울에서 제주 뭐 싱가포르 이쪽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만 원, 3만 원 그렇게 봤는데. 클럽마다 다른데 그 제가 봤던 거는 좀 더 말씀드리면 보이차 관련된 클럽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보이차 때문에 좀 비싸긴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돈을 그래도 좀 준다고 네네네네네. 들었어요. 집 개방해 주시는 분에게. 그래서 사실상 집 주인이 약간 호스트 역할을 하시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인테리어를 잘 꾸며놓은 거실에 좀 내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를 이제 그렇지. 걸어놓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제 좀 진짜 얘기 나누고. 에어비앤비가 에어비앤비가 이제 액티브 부분을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익스피리언스. 있어서 익스피리언스 네네네.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쵸. 에어비앤비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렇죠. 저는 그 저희 목록 중에서 좀 경험해보고 싶은 건 네플연가. 네플연가. 그 네플연가 뭔가요? 이제
저희가 아는 거로는 이제 넷플릭스를 보고 이제 토론하는, 그러니까 네. 매개체가 아까 트레바리는 책이었다면 이거는 넷플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넷플릭스 이제 주로 집에서 혼자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넷플릭스를 누구랑 보는 사람은 넷플릭스 없어요. 혼맥하시는 거. 네. 왜 없어요? 부부는 넷플릭스 같이 봅니다. 아니 연인도 데이트할 때 아, 그렇죠, 그렇죠. 뭐의 세계는 넷플릭스 그거예요. 앤 치요 뭐의 세계. 모르세요? 여러분들 넷플릭스엔 저를 뭐라고? 칠. 네, 넷플릭스 저를 동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원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우리나라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뭐. 라면 먹고 갈래가 네.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동의어가. 미국에서는 그 동의어가 넷플릭스 보고 보고 갈래? 아 같이 보자.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가 이제 하면서 약간 좀 그 넷플릭스도 보고 이제 거기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경험하면 굉장히 재밌을 좋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이제 넷플릭스 보는 날이면 연희동에 가야 맞아요. 한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화 제목에서 나왔잖아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에 가야 된다. 이 영화 몰라요? 굉장히 옛날 영화고. 너 모른 척하지 마. 아니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된다. 이 영화가 있었거든요. 유하 아마 감독님. 네. 한 거고. 그 영화 되게 옛날 영화예요. 네, 굉장히 옛날 영화. 오, 그 세대가 아닐 건데요. 저요? 아니에요. 그 끝물 세대 영화관에서 무슨 소리였어요? 아니야. 자, 아무튼 그래서 1993년도 작품이고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그 자. 초등학생이 어떻게 봤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이런 고전적인 영화의 타이틀을 이렇게 살롱의 어떤 타이틀로 썼다는 것 자체. 전 사실 뭐 넷플영가는 이제 BM 자체는 특이할 건 없죠. 사실 그렇죠. 그냥 트레바리에서 책을 이제 넷플릭스로 그쵸. 바꾼 게 끝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데 이제 뭐 문토나 뭐 이런 거 보면 결국 어떤 사람들을 섭외하느냐 그것도 되게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 넷플영가가 아무래도 이제 영화 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문화계 인사들을 많이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지금 배순탁 작가님도 있고, 와우. 아니면 시내 21의 뭐 주성철 편집장님, 그다음 뭐 가수들로는 뭐 이랑이랑 같이 영화 보고 얘기를 나누는 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래도 좀 만나보고 싶다 싶은 셀럽들이 넷플영가에 많이 이제 섭외가 돼서 넷플 연가도 취향 기반의 부분이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경험이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뭐예요? 소모임 소모임 어플도 사실 요즘에 많이 쓰죠. 근데 소모임이죠 그냥 네, 소모임. 어플 이름이 소모임이죠. 네네네. 그렇죠.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오프라인 모임 못 나갔어요. 제가 뭐 목소리 들으시면 알겠지만 남자인데 네. 남자를 보통 원하는 모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모임이었는데요? 아니 뭐 이상한 모임 좀 가지 마요. 그러니까 과 회사 근처에 책 모임이나 운동 모임 찾아봤는데 몇 년생부터 몇 년생 남성은 오지 마세요. 진짜? 여성 모세요. 이런 걸 맞아요. 제목을 써놔요. 네. 그 말은 소모임에 남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고인물로 이미 그 티오가 다 찾고 네, 신급이 너무 넘쳐나는 신규 거야. 여성들과 이제 모집을 하는 거겠죠. 그게 너무 좀. 저도 과거에 소모임 어플 이렇게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생 연도 제한이 있고요. 몇 년생 남자 오지 네, 마세요. 그리고 남녀 그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번씩 그냥 열려요. 그래서 뭐 여성분 몇 년생 몇 년부터 한 번 모집합니다. 아니면 남자분 몇 명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돼서. 근데 소모임 어플이 저는 쓸 때 이렇게 UI, 그러니까 그 UX가 이렇게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좀 구려요. 솔팅 값이 잘 안 돼요. 글자가 작아서 터치감도 안 좋은 것 같아. 그래, 눈이 칠칠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솔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근데 뭐 장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비용이 일단 안 드니까 다른 지금 제가 말했던 것 대부분 다 비싸요. 그렇죠. 네네네. 저희가 이렇게 말만 해서 그렇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맞아. 소모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고 어떻게 보면 좀 플랫폼적인 역할을 하죠. 맞아요. 약간 카페 같은데 이런 소셜 살롱 문화에 조금 기반된. 근데 보통은 이거보단 동호회격에 좀 가깝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약간 지역 기반이어서 찾기도 좋은 것 네네. 같더라고요. 저는 뭐 러닝크루 쪽은 여러 번 해봐서 근데 안 좋은 클럽은 당연히 있겠죠. 안 좋은 모임은 당연히 있겠지만 조금 오래된 모임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연령대랑 성별로 자르는 건 좀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거는 보통 약간 단순히 남녀끼리 만나는 그런 모임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냥 운동하는 클럽 모임들은 잘 안 그러거든요. 아니 그럼 상대는 운동하는 거는 뭐 저 해보셨어요? 러닝크루 쪽 많이 해봤고요. 저 사무실 여의도 쪽이니까 여의도 공원이나 아니면 한강 쪽
뛰는 러닝 크루는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그걸 잘하고 소모임에 찾는다는 네, 거죠? 소모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러닝크루에서 대표격이 버핏서울이라는 게 사실 돈도 잘 벌지 않았나요, 여기? 버핏은 이제 러닝은 아니고 이제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소셜 살롱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버핏서울이라는 그 스타트업 서비스도 이제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번에는 매개체가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특정 그 제한수가 그 인원 제한수가 있어서 제가 6명인가? 네. 12명 남녀 6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6, 여자 6, 그래서 12명이 한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같이 운동하는. 그래서 운동을 같이 하면서 서로 교류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상호작용을 하면서 버핏서울에서 이제 뭐 소위 이제 말하는 뭐 커플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뭐 종종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네요. 버핏서울도 제가 알기로는 나이 제한이 있지 않아요, 여기? 나이는 없고 성별 제한만 있어요. 그래요? 그게 네. 그러니까 6대6을 맞춰야 되니까. 아니 왜냐면 예전에 인스타 광고에서 그런 거 봤던 것 같아. 뭐 몇 살에서 몇 살 모여라 뭐 이런 거. 나 이거 타겟팅 된 건가? 타겟팅 된 거예요. 소재를 베리를 나이대로 친 거야. 깜짝 놀라셨죠? 내 나이 어떻게 알지? 그렇지. 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건데. 베리에 당하신 겁니다. 낚일 뻔했네요. 자, 저는 뭐 월간설은 예전부터 많이 참여를 해봤었어요. 월간설은 이제 BC카드 출신의 그 마케터 분께서 실제로 팟캐스트도 하셨고 뭐 그분이 이제 뭔가 설은에 이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커리어와 관련된 그래서 커리어를 좀 담고 싶은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초청하셔가지고 강연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연사와 관련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고 또 그분들을 카카오톡에 단톡방으로 잘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적 욕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월간설은 태용처럼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월간설은도 벌써 한지 좀 됐지 않아요? 네, 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월간 40 될 때가 되잖아요. 없으신지. 나 갑자기 저 얘기니까 그 생각이 난다. 우리가 또 베리 쳐야겠다. 아니 21세기 폭스가 원래 20세기 폭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21세기로 넘어갈 때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바꿨거든요. 그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저랑 거의 동년배로 알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 40으로 바꾸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3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커리어에서 사실 좀 이렇게 성숙도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뭐 의논한다. 뭐 이게 컨셉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려주고 떠나셔도 되죠. 30 대신에 다른 분한테. 30에게?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 클럽장 분 뭐 알아서 하실 얘기고. 자. 액티비티 쪽에는 프립이 제일 크지 않나요? 맞아요. 프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냥 액티비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액티비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지난번에 워크숍 갔을 때 저희가 그 서핑 했거든요. 맞아요. 서핑. 그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프립을 통해서 그때 갔을 때 실제로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서핑하러. 그러니까 프립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액티비티가 지금 약간 상품처럼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뭐 하루짜리면 이제 하루짜리 제가 이제 가입 구매를 하는 거죠. 원데이 클래스 원데이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이제 거기 그 액티비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서핑 했던도 제가 알기로는 15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 서핑을 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면서 좀 교류를 하게 되는 그런 거 해서 어떤 의미에서 소셜살롱적인 어떤 기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립에서는 최근에 이제 좀 그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셜 모임이라는 탭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소셜 그러니까 취향 기반의 예를 들어서 관련 있는 사람들과 같이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뭘 공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프립에서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모델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확실히 이거에 대한 그 소비자의 니즈가 확실히 많아지고 있나 봐요. 그렇죠? 서두에 타코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저 이게 뭐 MZ에서 저는 좀 Z보다는 아직은 M 밀레니얼 세대들 혹은 90년대생들이 온다 해서 그 90년대생 분들이 많이 이런 활동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 뭐 찾아보니까 뭐 느슨한 연결의 개인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느슨한 연대라고 해서 뭐 엄청 친구 먹는 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또 그렇다고 너무 뭐 좀 외롭잖아요. 사실 혼자 있으면. 그래서 적당한 거리의 사람들을 좀 지인들. 관계들을 찾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사회적 현상에 덧붙여서 이런 소셜 살롱
맞습니다. 분야도 좀 커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페스타라고 해서 뭐 삶을 여행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네네. 최근에 생긴 최근에 굉장히 굉장히 최근에 생겨서 뭐 갤러리를 투어한다거나 어. 약간은 조금 더 프리미엄적인 부분이 있어서 라이프 재밌겠다. 페스타도 네 최근에 생겨서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고 이거를 하신 분이 기존에 그 어디죠? 크래프톤의 크래프톤 유니온의 한 가지 네네네. 게임 회사를 하셨던 네네. 그 신재찬 대표님께서 이거를 오픈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오픈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고 크래프톤 얘기하니까 갑자기 딴 길로 좀 새자면 최근에 퍼블리에 크래프톤의 흥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콘텐츠가 올라왔는데 진짜? 되게 약간 망이요? 무협지 망이라고. 그러니까 요새는 잘 나가니까. 왔다 갔다 흥인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왔다가 테라로부터 이렇게 힘들었던 왔다가 시기로부터 이렇게. 이제 배틀로얄로 뜨기까지의 이제 거를 약간 대서사시처럼 이제 콘텐츠가 진짜? 퍼블리에 올라왔거든요. 유료 콘텐츠잖아요. 무료로 퍼블릭은. 한 개 정도는 아마 오픈을 해놨을 그래요? 건데. 이거 보고 싶네요. 아, 되게- 시리즈예요. 아예? 네, 시리즈 되게 지금 재밌어요. 진짜 퍼블리 컨텐츠 컨텐츠, 내듯이 퍼블릭 그런 컨텐츠. 거죠. 그게 굉장히 무협지 재밌었다. 같겠다. 아니에요. 진짜. 쓴 거는 다른 분이 쓰셨을 거예요. 네, 다른 다른 분이 분이 쓰셨는데 그러니까 1화가 이제 테라의 몰락 뭐 이래가지고. 진짜 뭔가 삼국지처럼. 네네네네. 재밌겠다. 왜냐면 사실 크래프톤 유니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크래프톤이라고 안 하고 여러 가지 게임 회사들이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 정말 삼국지처럼 그 그런 얘기가 느낌이 있지 나와요. 않나. 네, 뭐 위기에 빠지고 어. 우리가 원래 MMORPG를 하기 위해 만들어 회사지만 어. 다른 걸로 모바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다른 회사들을 하나둘 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쵸? 인재들을 발굴한 거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으셨던 분께서 이제 만드셨던 네. 라이프 페스타라는 것도 이제 올해 됐다는 거는 이분이 그래도 연쇄 창업가이신데 했다는 거는 그래도 좀 뭔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서 뜨는 산업이다. 네,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인이 아마 이런 소셜 살롱을 좀 좋아하셨던 걸로 그랬던 알고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뭐 나름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소셜 살롱 어떻게 될 것 같다. 앞으로 미래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타코님 어떠세요? 네, 저부터 얘기해요. 좋아요, 저 좋아요. 하고 싶은 얘기 있어가지고. 좋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잘 되겠죠. 앞으로 잘 되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약간은 아직은 이제 싱글들을 위한 서비스인 경우가 굉장히 맞다, 많아요. 맞다.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그 경험 자체가 그렇지. 조금은 이제 싱글들 위주로 이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 결혼을 했다고 이런 소셜 사람을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래서 좀 조심스럽네요. 결혼한 이후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뭐 앞으로 향후에는 좀 고시장? 고시장을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한. 네, 뭐 링고님 저기, 만들어요. 저기 그 시장은요, 저기 산에 가면 있어요. 산에 가면. 산은 근데 또 요새 너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왜 가요. 요즘에 예. 난리야 레깅스 입고 아니, 가야 된다고. 레깅스. 그래도 등산 모임 이런 데 가면 그 시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아무튼 그쪽을 좀 맞아요. 그래도 메이크업하는 소셜 살롱이 좀 나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네요. 해봅니다. 부부 모임이라던가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래요. 그것도 다른 재밌을 것 세그먼트가 같아요. 될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같이 부부의 세계 시청하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그 와이프와 신랑을 따로 따로 함께.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런 것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지. 서로의 생각을 좀 더 어떤 그래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네네네. 전달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사실 저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소셜 살롱이 저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욕구 계속 얘기하지만 그 서로 좀 관계를 이렇게 네트워킹이거든요 결국은 네트워킹인 요소를 되게 잘 건드렸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집단 지성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집단 지성 진짜 근데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상호작용을 하고 아이디어를 교류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긍정적인 요소는 있고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분야는 더 커졌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게 사실 헤게모니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언택트라는 게 많이 화두가 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 학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언택트를 해도 내가 잘 살 수 있구나. 괜찮구나.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자면 소셜 살롱은 제가 봤을 때 오프라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금 전망이 그렇게까지 밝지는 어렵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지만 또 다시 말하지만 또 욕구가 있기 때문에 또 항상 그 오프라인에서 모이겠다는 열의를 가진 분들은 계속 계실 거고.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잘 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어서 다 괜찮은데 지금 보면 거의 서울이죠. 거의 서울과 관광지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 말고 지역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것도 서비스가 중요하네요. 더 있지 않을까? 뭐 체험 형식으로 해서 라는 생각 막연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대부분 서울 그 경기권 수도권에 있어서 그런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셜 살롱들도 좀 제보해 주시면 저희도 겸사겸사 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모임 중에서 지방에서 평일에 활동을 그러니까 살고 계시고 한 달 한 번씩만 그 모임을 위해서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좀 지역 기반 잘 안 돼 있다는 소리일까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그쵸, 한계가 있죠. 네.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포커스네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북클럽에서는 최근에 진짜 Z세대 친구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놀라가지고 저희 클럽 내에서도 약간 뭐랄까 궁금증? 그래서 막 사람 다 물어보죠. 왜 왔냐? 왜냐면 다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비싸잖아요, 금액적인 소셜이. 부분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가격 저항용이라는 거는 어떻게 가치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요새 뭐 발렌시아가 신발 그치. 그거 얼마 비싼데. 그러니까 구찌 뭐 이런 그런 거. 거에 가치를 두냐? 아니면 진짜 이런데 소셜 살롱 나와가지고 나랑 취향이 같던지? 아니면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과 토론하는 게 조금 더 가치를 높게 높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좀 갈라질 것 같고.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시스템이 안 거쳐진 상태에서 좀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이쪽 문화를 맛봤다고 하면은 이제 그 Z세대 친구들은 그거를 조금 빨리 바로 그러네요.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맛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더 가속화가 될 것 같고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제 친구들을 왜 만나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을 정도로 이렇게 갈릴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을 왜냐면은 것 같아. 친구들이란 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취향이 맞는 친구들 남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친구들이 적어진 이유는 취향이 갈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그건 대학교를 맞죠. 가면 갈리든 이제 그런데 개인화가 더 심해지니까 그 최근에 뭐 부캐 뭐 멀티 페르소나 해가지고 뭐 가정에 나, 뭐 학교에 나, 직장에 나, 그다음 뭐 이 취향 모임 갔을 때 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세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 다음 세대에는 그런 부분이 진짜 더 잘 되면 잘 되고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멈추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 북해는 근데 저희는 이미 앞 선두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무슨 말이죠? 저 이시스 자체가 각자 지금 북해로 활동하고 있는 거기 그건 때문에 맞죠. 멀티페르소나라는 그 용어가 굉장히 신선하고 또 확 와닿고 있네요. 김남도 교수님이 쓰신 겁니다. 그렇군요. 생각 안 해봤는데 무섭긴 무서워도 친구가 점점 없어진다는 게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가 필요 저도 없어질 최근에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면서 당연히 좋죠. 때문에 친구들 사랑한다. 근데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취향이 갈리면서 얘기하는 부분도 한정되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그런 식의 최근에 엄청 고민이 깊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저도 당분간은 이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겠지만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에서 분명히 이제 뭐 3년 이내에 좀 옥석이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트레바리가 이미 사실 선두 주자긴 해요. 그렇죠. 선두 주자는 너무 잘하고. 근데 저는 또 계속 새로운 플레이가 나올 거고 뭐 사실 뭐 문토라던가 아니면은 그 넷플릭스 그거처럼 네플영가처럼 계속 다른 게 나올 것 같고 사실 저희도 북클럽을 한번 기획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뭐 말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시스 이제 스타트업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 언고잉 프로젝트 아닌가요 지금? 홀딩된 거. 홀딩된 거. 보류된 거. 그렇죠. 각자 좀 더 배우고 그렇죠. 시작하자. 그렇죠. 우리가 클럽장 정도 어떤 입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아무튼 그래서 저희도 한번 구상했던 것처럼 이게 사실 진입장벽이 높은 비즈니스가 아닌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자본 때문에 투입이 맞아요. 적으니까. 그러니까 날카로운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컨텐츠적으로 그거에 대한 고민 싸움인 것 같아서 좀 절대 강자는 있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영역에서도 절대 강자
절대 약자가 없는데 특히 이 소셜 살롱은 정말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닐까 싶고 저희도 살포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한번 흘려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나중에 또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살롱이라든지 또 경험담 경험담 좀 주시죠. 들려주세요. 저희가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 이 세 군데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이메일 issues.korea 여기서 issues 하실 때 S 3개 쓰셔야 됩니다. issues.korea@gmail.com으로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뭐 광고나 아니면 블렌디드 컨텐츠 같은 것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또는 관련해서 이제 이런 후기는 인스타,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채널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도 사실 저희 지난 공개 방송 네, 맞아요.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 찾아오셔서 저희랑 함께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얼굴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유튜브에 가면 이제 저희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엄청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치킨을 너무 많이 먹었대요. 그리고 타코님 여기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희미하게 나온 거 알죠? 합성 모르셨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소셜 살롱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댓글,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